안녕하세요. 행복인문학 받아들임을 통한 행복의 완성을 강의할 미래교육연구원 대표 정선화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자기 이름 부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이름은 정선화입니다. 그래서 선화야 라고 될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어르신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따라서 해보세요. 선화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선화야, 지금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선화야,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네. 선화야, 그동안 잘 참고 견디었다. 선화야,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자존감이 좀 높아지셨나요? 유치아님의 행복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쓰다. 행길에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청청이 우표를 사고 정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되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어쩌면 한마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저는 청과 유치원님의 행복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전화로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보낼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그때는 오직 편지로 서신을 주고받았지요. 편지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넣고 답장을 기다리던 그 시절. 그리워서 더욱 이 시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아님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랬지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사랑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랑을 주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연상 단어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힌트는 친한 사이. 글자는 2글자입니다. 뭘까요? 네, 친구입니다. 친구. 맞지요?
또 하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자, 힌트는 돈이에요. 글자 수는 또 마찬가지로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찾아보세요. 네, 경제입니다. 또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해요. 힌트는 운동입니다. 자, 글자 수는 두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남들처럼 웃을 때 웃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고마울 때 고마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느낄 수 있을 때, 이럴 때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나요? 각자 다 다르겠지요? 어떤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 어떤 어르신은 첫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어르신은 손자가 태어날 때, 다 다릅니다. 삶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항하면서 대처했나요?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대처했나요? 삶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는 없지만 괴로움과 고통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맞지요? 두 인물이 있었어요. 지뢰밭에서 구하러 다리를 잃은 두 명의 중령이 있는데, 한 명은 폐인 생활로 절망하면서 두 다리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여겨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죠. 또 한 명은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극복한 중령이 있는데,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된 이종명 대령입니다. 이 이종명 대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부러워하고 어쩔 수 없는 걸 갖고 비관하면 나만 불행한 이다. 무릎도 그렇다. 한쪽 무릎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환경, 처해 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닥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저항하면 기분을 좋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감정이 조절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죠. 이러니 어때요? 행복하겠지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5가지의 받아들임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전노병사예요. 행복해지려면 인생 5가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수사불간,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기왕불구,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패스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제를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일까요? 네, 오늘입니다.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때의 노력일까요? 네, 지금의 노력입니다. 인생에서 원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새로운 그리고 다른 결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변증법자인 카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과거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가 후회된다면 그 후회를 미래에서는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전입니다. 팀 캐서 교수체의 물질주의의 크나큰 대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은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행복감, 우울과 불안, 두통과 같은 신체적 질환, 인격장애, 자아도취, 반사회적 행동 등 사람들의 행복을 훼손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돈을 쫓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전에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리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간소하고 살기로 결정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끌며 월급의 90%를 기부한 이 대통령. 노숙자에게 대통령궁을 내어준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지만 철학자로 불렸던 무이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현자라고 불린 대통령. 어떻게 살았길래 무이카는 교황에게 현자라고 불렸으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철학자로 불렸을까요? 그것은 조그만 소유하는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적 품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에 종속되는 삶은 천박합니다. 행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덜 원하면 부자가 됩니다.
돈은 비타민과 같아요. 비타민이 결핍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더 이상 유익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돈만 추구하다 보면 돈에 종속되어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지 않아요. 천박해지고 탐욕이라는 친구가 함께 따라와요. 욕심은 악의 뿌리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춤추면서 살아볼까요? 돈 하면서 살까요? 돈 걱정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세 번째는 늙음입니다. 또 늙음은 말없이 찾아와요. 노년의 삶. 노년의 중요한 인생 과제는 뭐예요? 저는 정말 이게 숙제예요. 뭘까요? 곱게 늙어가. 누구는 늙고 누구는 안 늙고 이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똑같이 늙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곱게 늙어가는 게 인생의 과제다. 어떤 것이 곱게 늙어가는 것인가? 겉은 늙었지만 속은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석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까지고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한다고요.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다고요.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75세 이후까지 계속 성장하며 100세까지도 유지 가능하다고 김영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100세까지도 노력에 따라 유지는 가능합니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는 것은 동물적인 거나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온라인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계속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95세 된 강석규님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의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후회하지 않게 지금부터 글쓰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 오수 네 번째는 병입니다. 내가 병을 걸렸는데요. 그 병을 고질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암 치율이 38%예요. 근데 고질병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되죠. 나는 이 병이 고칠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암 치율이 70%로 높아진대요. 자, 생각하기에 따랐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랐다는 거죠. 힘이 들어 죽겠다. 이것을 이렇게 고쳐보세요. 힘이 들어온다. 한번 해볼까요? 힘이 들어온다. 네. 짜증난다를 또 이렇게 바꿔보세요. 짜증이 나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짜증이 나간다. 인생 오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이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나요? 인간은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존재예요. 누구나죠. 인간의 삶이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시작한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자신의 바람과 없이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경위는 미리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는 인간의 죽음은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이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는 맞아요. 죽음 때문에 현재의 최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 때문에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일을 택합니다.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죠. 죽음 준비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에 죽음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프레드 디 수지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춤춰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돈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일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맞습니다. 오늘 지금 가장 젊은 날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정의, 돈 문제에,
외모에, 성격에, 일에, 건강 문제에 저항하는 대신에 언제나 예라고 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삶이 있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 삶 속에서 늘 어떤 경우에도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처음에 예는 기계적,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예를 하면 그때마다 뭔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가지 않아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죠. 예라고 말하는 습관은 경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긍정적인 말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이해라고 말하는 습관과 더불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받아들이는 좋은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이 쓴 책 법륜 스님의 행복에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또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행복해서 멀어집니다. 왼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에게 불덩어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냐고 자꾸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보라고 얘기해주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과연 뜨겁지 않을까요? 아니죠. 당면한 뜨거움을 일단 피할 수는 있지만 물건을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금세 오른손이 뜨거워집니다. 내려놓은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 쓰레기 봉투를 처음부터 받지 않던가, 에이 더러워 하면서 바로 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데 말이에요.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리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는 그뿐.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아이들은 꽃잎을 주울 때 꽃잎을 줍는 그 순간을 즐기고 만족할 뿐 모아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 중 한 가지는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금 좋아하시죠? 금 중에서도 100% 순도의 황금을 좋아하실 겁니다. 요즘 센스 있으신 어르신들은 황금, 백금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현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에 능숙합니다. 세 번째로 유머 감각이 있고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잘 풉니다. 5번째로 현재를 즐깁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행복하신가요? 반드시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웃자입니다. 짜증내고 화내거나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말고 밝게 웃을 때 행복해집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오지요. 두 번째로는 좋게 말하자입니다. 상대의 나쁜 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생각을 하자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협동하자입니다.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윈윈 전략을 찾을 때 행복해집니다. 5번째로는 함께 재미있게 놀자입니다. 동료들을 따돌리지 말고 소속감을 갖고 재미있게 놀 때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 행복해지는 비결을 아셨으니 행복해질 일만 남았지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발걸음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을 인생의